컬러 센서 두 개를 이용해서 10초 동안 아까랑 똑같아요. 타임아웃으로 루프를 도는 겁니다. 10초 동안 라인 트래킹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교차 라인이 있는 라인에서 테스트해라. 즉 직선을 쭉 그려놓고 거기다 교차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역시 라인 트래킹이기 때문에 곡선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교차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라인을 따라서 쭉 교차로가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쭉 달릴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스위치 블럭이 좀 더 다양하게 쓰였는데 어떻게 쓰이면 될지 생각을 하면서 순서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왼쪽 먼저 판단해도 되고 오른쪽 먼저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판단해서 뭔가를 수행을 할 거거든요. 먼저 왼쪽이 흰색이냐? 흰색이다. 오른쪽이 흰색이냐? 흰색이다. 그럼 흰이죠. 그럼 직진이죠. 왼쪽은 흰이고 오른쪽은 검이다. 그러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우회전. 반대로 왼쪽은 흰이고 왼쪽은 검이고 오른쪽은 흰이다. 그럼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 좌회전. 왼쪽 검, 오른쪽 검이다. 그러면 교차로니까 직진.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블록 코딩하고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데 아까는 스위치문이 한 단계였는데 하나의 스위치문 안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시 스위치문을 하나씩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했던 프로그램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수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칼라 센서가 두 개 있어야 되죠. 제가 지금 칼라 센서 하나만 붙여놨기 때문에 칼라 센서 한 개 더 붙이고 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붙였습니다. 제가 카메라 꼭 안 봐도 되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1번 포트의 칼라 센서, 4번 포트의 칼라 센서,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이렇게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 칼라 센서 1번, 자, 나의 1번 칼라 센서에서 받은 값이 30보다 크냐?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 흰색인 경우죠. 그럼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복사해서 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번 센서에서 읽으면 안 되죠. 4번 오른쪽 포트에서 읽어서 오른쪽 포트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흰, 오른쪽 흰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왼쪽이 흰, 오른쪽이 검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우회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거는 지워주고요. 다음 이거랑 똑같은 블럭을 이쪽으로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고 요거는 지우고요. 왼쪽이 검, 오른쪽이 흰이다 라고 하면 좌회전해야 되죠. 왼쪽이 검, 오른쪽도 검이다 라고 할 때는 직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10초 동안만 돌고 수행을 중지하는 것으로. 예, 이런 식으로 투라인 트레이싱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또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데 두 개의 컬러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라인 트래킹이 가능해요. 한데 어떻게 하면 센서 사이의 거리를 좁힐수록 라인 중심에서 덜 벗어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라인은 두꺼운데 센서 사이의 거리를 너무 좁혀 놓으면 얘가 잘못해서 두 개가 다 검은색으로 조금만 삐뚤어지면 두 개가 다 검은색 선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교차로인 줄 알고 직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개의 그 두 개의 센서 사이가 라인하고 이 라인의 두께보다는 확실히 넓어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흰 바닥을 짚게, 그렇지만 최대한 좁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이것도 실제 어, 로봇을 수행을 시켜보면서 또 보정값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향값이나 그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마이블럭과 라인 트래킹을 조합한 어, 교차 라인을 고려한 라인 트래킹 하는 마이블록을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라인 트레이싱도 가능해졌고 또 두 개의 칼라 센서를 이용해서 교차 라인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마이블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마이블럭은 출력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밖으로 나온 부분이 없죠. 출력은 없고 입력만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이 네 가지인데 지금 여기 네 가지 입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입력으로 받게 했고, 다음은 조향값이에요. 조향값은 양수를 주게 돼 있는데 우회전할 필요도 있고 좌회전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이 값을 그냥 쓰고 좌회전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좌회전 시키는 것으로 이 내부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줄 때는 우회전 값에 해당되는 양수를 그냥 넣게 했어요. 다음은 반사광의 스래시홀드 값이라고 써 있는데 스래시홀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좀 전에 배운 용어로 하면 경계값입니다. 경계값 어떻게 하라고 했죠? 흰색에서 한번 재고 검은색에서 한번 재서 평균값으로 사용하자 그랬죠. 그래서 반사광의 경계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카운트인데 뭐에 대한 카운트냐 하면 교차로 개수예요. 즉 몇 번째 교차로에서 멈춰라라는 그 숫자입니다. 이 블럭은 어, 선을 따라 쭉 가다가 여섯 번째 교차로에 닿았을 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으로는 n번째, 즉 마지막 입력값 번째 교차로에서 멈추면 되는 게 이 블럭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세한 설명, 의사 코드를 적어 놓은 셈이죠. 좌우 칼라 센서의 반사광을 한번 측정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계속 뺑뺑 돌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섯 번째 교차로에 도착할 때까지. 좌우 칼라 센서의 반사광을 측정하고 반사광 측정값 두 개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네 가지 경우 중에 흰이면 직진, 흰 검이면 우회전, 검흰이면 좌회전 이거는 알겠는데 어, 좀 전에 저희가 한 교차로를 그냥 통과만 하는 그런 소스에서는 흰일 때도 직진, 검일 때도 직진하면 그냥 끝났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된다? 교차로의 개수를 세서 여섯 번째 교차로일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조건을 얘기를 하면 교차로를 이루는 그 가로지른 까만 선이죠. 그 가로지른 까만 선의 어, 두께는 가변적이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한 가지 더 넣겠습니다. 즉 두께가 한 2cm 되는 가로선이 있을 수도 있고 두께가 10cm쯤 되는 가로선이 있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번째 교차로이면 바퀴를 멈추고 싶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루프로 쌓여 있겠죠. n번째 교차로에 도착했다라는 순간에 이 루프 인터럽트 통해서 빠져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반사광 값이 경계값에서 플러스 5 이상 될 때까지 직진을 유지한다. 이 방법이 바로 가변 길이의
굵기를 가진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검을 인지했다라고 할 때는 교차로 카운트 하는 이 숫자를 이거는 받은 숫자이고 그거 말고 내가 통과한 교차로의 숫자를 따로 변수에다 세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검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그 변수에다가 플러스 1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되돌아가서 다시 반사광 측정을 하면 또다시 검검이 나올 거예요. 순식간에 프로그램은 돌아가니까 그러면 교차로 숫자가 또 올라가겠죠? 즉 검은 선에 딱 진입하자마자 바로 후루룩 하고서는 6개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도착했다 이러고 멈출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교차로를 감지했다라고 하면 교차로 카운트 개수를 올리고 거기에서부터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 검검의 처리부 안에서 직진을 유지합니다. 언제까지? 양쪽의 칼라 센서가 다 밝은 색을 감지할 때까지. 그러면 막연히 밝은 색을 감지할 때까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막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값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밝은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밝은 값입니다. 그런데 딱 경계값까지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두꺼운 모양의 교차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센서가 지금 여기에서 어, 이렇게 양쪽에서 물론 이 가운데도 이렇게 검은 선이 지나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요것이 교차로입니다. 가로지른 교차로. 그래서 로봇이 가다가 양쪽에서 검은 선을 여기 검은 선 경계 부분에서 딱 양쪽 반사광 이용한 칼라 센서가 양쪽에서 검은색을 측정했죠. 그러면 이 딱 경계값에 있는 이 동안에는 이게 순간이지만 이 동안에는 잠시 이 경계값 주위의 값들로 뭐 이 경계값이 50이다. 그럼 50 나왔다가 바로 49 나왔다가 48 나왔다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번 50 나왔다, 51 나왔다, 49 나왔다, 45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즉 경계값 한 개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측정을 할 때는 그 부근에서 순식간에 흰색이라고 인식했다, 검은색이라고 인식했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직진을 쭉 해서 어, 양쪽 센서가 다 흰색을 감지하게 됐다라는 거를 어, 인식을 할 때는 경계값 자체로 하지 말고 경계값보다 조금 더 밝은 값을 기준으로 양쪽 센서가 다 이 값을 인지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인지한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가로지른 선이 일정한 두께를 가졌다. 예를 들면 그냥 2cm짜리 선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검을 감지했다면 일정 시간, 뭐 0.5초, 0.5초 동안 직진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0.5초면 확실하게 2cm는 지나갈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교차로를 나타내는 가로선의 두께가 가변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작정 0.5초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죠. 무작정 3초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없고 너무 길게 가다가는 두 개의 교차로를 한꺼번에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적당히 직진하고 지나가는 이런 방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광으로 측정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측정할 때는 스레시홀드 값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거보다 약간 더 밝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을 양쪽 센서가 인식할 때까지 직진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마이블록을 만들 텐데 우리가 만들 이 마이블록에서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좀 전에 했던 예제랑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나누는 그 스위치문 두 겹으로 쓴 그 부분도 좀 전에 했던 부분이랑 같고 예제랑 같고 요 부분만 좀 전에 했던 예제랑 다르면서
어,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변수도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새롭게 작성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마이블럭을 작성하는 예제에 따라서 4개의 인풋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로 설명을 마치고 실제 블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교차로를 그냥 교차로구나라고 생각하고 통과만 시키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만 좀 더 복잡하게 바꾸면 되고 또 하나 바뀔 부분들은 어, 지금은 이런 값들 그냥 고정값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값들을 사용자가 제공한 값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바꾸면 지금 하는 예제가 되고 그것을 마이블럭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블럭으로 만들 걸 대비해서 이 마이블럭이 가지는 4개의 입력 변수 있죠. 입력 값 그것을 이 안에서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수 4개를 만들어야 돼요. 변수가 어, 예, 변수 이름을 LTRK 언더바 V 뭐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그냥 한 글자씩으로 일단 붙일게요. 조금 간단하게 V 값이 있고 A 값이 있고 또 T 값이 있고 N 값 횟수 교차로의 개수 N 값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뭐가 하나 더 필요하죠. N번째 교차로에서 멈출 건데 지금 현재 내가 지나온 교차로 개수가 몇 개다 하는 그 카운트를 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지나온 교차로의 개수, 카운트, 변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초기 값은 0입니다. 이렇게 가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값들을 여기다가 예를 들면 어, 속도다. 그러면 속도 값에다가 전부 다 이 값을 읽어서 쓰는 것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시작 블럭은 여기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되었죠. 그러면 4개의 입력받을 변수와 내부적으로 사용할 변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4가지 경우에 나눠서 어, 수행 각각 다른 블럭을 구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부 처리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은 여기를 무한 루프로 만들고 이 검일 때의 처리에 따라서 루프 인터럽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 이 부분만 이 부분을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무한 루프로 무한 루프로 만들고 여기에서 루프 인터럽트를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흰이죠. 그 다음에 흰 검이죠. 검흰이죠. 검이에요. 그러면 이 검인 이 부분의 로직은 나중에 따로 꾸미기로 하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이라는 이런 값을 그냥 썼잖아요. 그런데 이 30이 아니라 대신 뭘 써야 되죠? t라는 값을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향값 대신에 a라는 값을 써야 되고 그리고 파워도 전부 다 그냥 50이라고 했는데 여기 v 값으로 주어지는 값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 있는 n은 아직 적용을 따로 하고 v, a, t를 각각 적용하도록 해봅시다. 먼저 v를 적용할게요. 모든 속도는 v로 달리게끔 지금 여기 속도 50 있죠. 속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건드리지 맙시다. 나중에 따로 작성할 거니까. 그러면 속도 값을 여기다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져가서 읽기 블럭으로 만들어서
속도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V라는 속도로 달려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여기도 속도 값을 적용해야 되겠죠.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이러한 속도 값으로 달려라. 다음 여기도 이러한 속도 값으로 달리고, 다음 여기도 속도는 이걸 사용해라. 그럼 속도는 이제 다 적용했습니다. 다음 A라는 것은 조향값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회전 기준으로 해서 양수만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좌회전일 때는 이거에 곱하기 마이너스 1한 값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향값 봅시다. 여긴 지금 직진이니까 아무것도 안 사용해도 돼요. 그냥 0 하면 됩니다. 우회전이니까 조향값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조향값을 가져와서 읽어서 이 조향값에 의해서 우회전합니다. 다음 좌회전 봅시다. 좌회전에서는 이걸 그대로 써서는 안 되고 이거의 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값, 수학 블럭을 써야 되겠죠. 수학 블럭을 써서 곱합니다.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을 조향값으로 씁니다. 그래서 좌회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직진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예, 이렇게 해서 A도 적용했습니다. 이제 T, 경계값을 정해봅시다. 경계값은 어디서 썼을까요? 여기 이렇게 세 군데 그냥 30이라고 고정값을 썼죠. 그런데 이제 고정값 하지 않고 어, 복사했어요. 경계값으로 T라는 경계값을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죠. 여기서 끌어다가 넣지 말고 바로 앞에서 읽어다가 넣습니다. 이 경계값보다 크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이 경계값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t도 다 적용했어요. n은 적용 안 했죠. n은 지금 이 블럭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안으로 막 들어가서. 네,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검검이다. 검검이라는 거는 지금 교차로를 인식했다라는 얘기죠. 교차로를 인식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카운트 값.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 값은 이름이 카운트죠.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값이 n하고 같아졌는지 비교해요. 같아졌다면 멈춰야 되죠. 루프 인터럽트로 이 루프를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진시키고 양쪽 칼라 센서가 다 내가 정한 값 이상의 값을, 즉 흰색 이상의 값을 감지할 때까지 직진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거까지를 이 안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럼 먼저 카운트 부분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카운트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서 플러스 1 연산해서 쓰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읽어서 플러스 1 연산해서 카운트에다가 씁니다. 카운트에 썼습니다. 그럼 카운트가 하나 증가됐어요. 이 블럭에 의해서. 세 개 블럭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현재의 카운트 값을 다시 읽어서 그걸 n이랑 비교해야 되죠. 그렇게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장소가 비좁아요. 약간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좀 더 확장하고
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현재의 카운트 값과 n 값을 비교하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카운트를 읽고 또 n도 읽어야 되겠죠. n도 읽어서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 연산 여기에 있죠. 비교 연산을 해야 됩니다. 카운트하고 n을 어떤가? 두 개가 같은가? 카운트 값하고 n 값이 같은가? 그럼 true, false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나온 true, false에 따라서 true다 하면은 프로그램 정지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에 따라서 스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하는 구문을 여기다가 따로 갖다 놓고요. 어디로 없어져 버렸네요. 엉뚱한 데로 갔나 봐요. 그럼 스위치 구문을 비교한 뒤에다가 스위치 구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논리값으로 이 비교 결과에 따라서 이게 true다라는 건 뭐죠? count하고 n하고 같다라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퀴를 멈추고 빠져나간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빠져나간 다음에 바퀴 멈추는 걸 놔둬도 되겠죠. 바퀴를 멈추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를 멈추고 루프 인터럽트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럽트 걸어야 할 상대는 1번이죠. 지금 루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루프를 빠져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true일 때의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false일 때는 직진시키고 양쪽 센서가 다 밝은 색이 될 때까지 wait, 유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직진시킬게요. 직진시키는 게 여기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갖다가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직진은 그냥 직진하는 게 아니라 직진할 때 모터 파워는 V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진시켜 놨으니까 이제 어, 기다립니다. 뭐 할 때까지? 왼쪽 센서가 밝은 색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 센서가 밝은 색이 될 때까지. 컬러 센서 비교로 반사광으로 해서 50보다 커질 때까지, 크거나 같을 때까지 5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 50이라는 거 조금 이따 손 봅시다. 또 왼쪽 센서만 지금 두 개씩 움직여서 예, 직진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아니고요. 네, 직진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칼라 센서 또 하나 있죠. 4번. 4번 칼라 센서도 역시 밝은 색이 될 때까지. 그러면 어, 검은색 영역을 쭉 달려서 지나서 흰색 영역으로 갈 때에는 왼쪽 센서, 오른쪽 센서가 다 밝은 색을 밝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기다리는데 이거 통과하자마자 이거는 거의 바로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센서가 다 밝은 색에 머물러 있다라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두 개를 통과한다는 게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하려면 루프를 돌면서 이 두 개를 계속 센싱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양쪽 센서가 다 밝은 색으로 갔다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은 그냥 쓰면 안 되죠. 그냥 쓰면 안 되고 뭘 꺼내서 무슨 값을 꺼내서 t 값을 꺼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t 값을 꺼내서
지금 컨트롤 키가 잘 안 먹네요. 네,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t 값을 꺼내서 t 값보다 커질 때가 아니라 t 값 플러스 5보다 커질 때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연산 블럭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t 값 플러스 5보다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래서 어, t가 플러스 5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면 바로 또 다른 센서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끝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작성이 다 됐어요. 이제 시험해 보는 것만 남았는데 이 시험은 어, 그 영상 강의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면 실습에서 이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라인 트레이싱 하고 교차로 지나는 거 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이제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해서 끌어갔던 거 여기 있네요. 이거 지우고 네, 됐습니다.